네, 지금 관심 가져야 될 이슈와 산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인사이트 오늘은요, 이혜진 인플바이오 리서치 대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제약바이오 업계 흐름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겠죠. 권미정 캐스터가 브리핑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 최대 바이오 제약 전시회 바이오 USA가 지난주 열렸습니다. 72개국 1,600개 기업이 참가한 전시회에서 한국 기업들의 존재감이 두드러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참여했을까요? 이번 바이오 USA에서 한국 기업은 80곳가량이 참가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 바이오팜 같은 주요 바이오 기업들은 단독 부스를 차렸고요. 따로 차려진 한국관에서도 51개 기업이 공동 부스를 꾸려서 참여했습니다. 이번 한국관은 역대 바이오 USA 중에서 최대 규모로 설치되면서 K바이오의 높아진 위상을 실감케 했고요. 행사 기간 4일 동안 열린 상담만 하더라도 450곳에, 그리고 오픈 스테이지에서는 24개 기업의 기술을 발표하면서 경쟁력을 알렸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1,300명의 관람객이 참석해서 한국은 바이오 USA의 최대 참관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단독 부스를 차린 기업들은 어떤 성과를 냈는지 살펴보실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기존 산업인 위탁 개발 그리고 위탁 생산뿐만이 아니라요. 지난해 가동을 시작한 ADC 생산 시설을 부스 외벽에 붙여 소개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또 인공 장기인 오가노이드를 기반으로 신약 후보 물질 시험을 대신해주는 삼성 오가노이드 서비스 출범을 발표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ADC나 삼성 오가노이드 관련한 문의가 많이 들어왔다면서 총 150건의 미팅을 진행하고 특히 CDMO 수주를 위한 즉석 미팅이 상당히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셀트리온은 기존 바이오시밀러와 신약 개발을 위한 협력을 모색했습니다. ADC와 다중항체, 항체 신약 등 유망한 신약 기술을 가진 협력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셀트리온은 부스에 1,800명이나 방문을 했다면서 150건 이상의 미팅을 진행했다고 알렸습니다. 동아ST와 ST팜을 계열사로 가지고 있는 동아소시오그룹도 단독 부스를 이렇게 차렸습니다. 동아ST는 항암제와 면역, 염증성 질환 등 임상 단계에 있는 14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홍보했고요. ST팜은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홍보했죠. 실제 현장에서 수주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로 나왔는데요. 바로 롯데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영국 기업 옵티모파마의 항체의약품 CDMO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미국 뉴욕 안에 있는 롯데바이오로직스의 공장에서 옵티모파마의 항체 신약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게 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한국관을 열며 올라간 K바이오의 위상을 보여준 바이오 US입니다. 오늘은 한국 바이오 산업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시죠. 네, 시각을 넓혀서 글로벌 바이오 업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글로벌 바이오 업계는 미국 관세 또 약가이나 추진과 같은 불확실성으로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 업계도 마찬가지일 텐데 최근 시장 동향을 좀 살펴주실까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네. 제약 바이오 업계에 닥치고 있고, 그래서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수혜를 전적으로 입지 못하고 맞아요.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이 관세죠. 아직까지 관세가 정확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미국 처방약 기준으로 해서 약가 인하 이슈가 아직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은 기업들의 비용이 상승하면서 매출액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정책들을 이제 한꺼번에 밀어붙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품목별로 관세를 먹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 업체로서는 이 관세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다각도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계기를 삼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쟁 국가인 중국 대비해서 좀 유리한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이 상승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6월장에는 바이오 관련해서 굵직굵직한 학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지금 하반기도 녹록지 않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보다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더 큰 상황인데 제약바이오 업계 하반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상반기까지는 트럼프의 이 불확실성이 계속 네. 있고 현재까지도 이 불확실성이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라든가 약간이나 그렇죠. 여기에다가 FDA 구조 조정이 계속되면서 제약바이오가 과연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거냐,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크다, 이런 분위기가 컸는데요. 하반기에는 이런 불확실성이 좀 거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서도 계속해서 구조조정만 가져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턱 밑까지 이제 쫓아온 중국을 뿌리치기 위해서는 네. 혁신 성장 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FDA 인력을 대규모로 축소했기 때문에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라든가 또 예산을 대규모로 축소를 예산이 아니라 예산 그 인력 구조 조정에 네. 의해서 잉여 예산이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조금 더 혁신적인 곳으로 이제 재배분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M&A를 좀 잘 봐야 될 텐데요. 1분기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이제 M&A가 주춤했습니다. 그러나 2분기에는 개수도 늘어나고 규모도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한두 차례 금리가 인하된다 그러면 충분히 바이오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속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바이오 패권 전쟁도 짚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계속해서 강화가 된다면 우리 기업, 국내 기업들에게는 좀 반사이익,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를 상당히 복잡하고요. 네. 중국의 성장,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미국이 중국의 성장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견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도에 그 전체 빅파마들이 수입한 물질들 중에 한 30%가 중국 물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는 40%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제약 바이오가 중국 업체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이제 안보상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전체적인 그 제약 바이오의 글로벌 그림을 보면은 미국이라든가 유럽, 일본 이 세 그 주요 국가들의 바이오 경쟁력이 조금씩 쇠락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을 전부 다 중국이 가져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경쟁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중국의 상승 요인, 그러니까 자금과 그다음에 규제를 해소하고 그다음에 인력을 확보하는 이런 장기적인 오랫동안 연구개발해온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네.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벤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개최됐었던 바이오 USA 2025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한국이 최대 참가국이라고 합니다. 잇따른 신약 개발 성과로 인해서 빅파마들의 좀 인기를 몰았다고 하는데 성과를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자막에도 나왔듯이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참여해서 역시 가장 CDM으로서는 글로벌 리더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양한 이제 생산 품목을 확대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항체 의약품에 집중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ADC라든가 AAV라든가 메신저 RNA라든가 이런 다양한 CDMO로 확장해 나간다라는 것을 공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의 오가노이드라는 새로운 품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개발하는 리서치, 연구개발 단계부터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야말로 CRDMO 회사로서의 비전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인적 분할 이슈가 있죠. 네. 그래서 최근에 고객들하고의 그런 이해상충 문제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주요 암학회에서는요, ADC가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암세포만 골라서 사멸시키는 이 ADC 기술이 항암 시장의 대세로 좀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내 전통적인 제약사들도 ADC 개발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개발 현황을 좀 짚어주실까요? 네, ADC 그러면 네. 항체에다가 약물을 결합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링커 기술이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중에선 끊어지지 않는 그런 링커 기술. 그 다음에 네. 페이로드가 암에 찾아갔을 때만 이제 폭발할 수 있도록 이중적으로 안전장치를 하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항체 부분에 있어도 이제 그 항원에 특이적으로 가서 네. 결합하는 그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ABL 바이오라든가 리가캠 바이오 등이 이중항체 ADC, 즉 단클론 항체를 쓰는 게 아니라 이중항체를 씀으로써 치료 효과를 조금 더 끌어올리겠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제약사라고 볼 수 있는 동아제약이라든가 동아에스티죠. 그 다음에 종근당 등이 새롭게 이 ADC 기술을 확보를 해서 다시 이 ADC 시장에 뛰어들었다라는 네.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ADC 개발에 계속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ADC의 장점이 굉장히 많지만 반면에 또 독성이라든지 내성이라든지 여러 문제점이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네. 질문이시고요. 이런 그 부작용을 해소를 할 때, 그리고 긍정적인 그런 결과들을 받아낼 때 이제 글로벌리 기술 이전이 가능하다라고 그쵸, 볼 수가 네네.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암세포의 그 내성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이 최근에 이제 연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답으로는 단일 페이로드를 쓰는 게 아니라 페이로드를 2개 쓰는 이중 페이로드가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링커 기술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뭐 인투셀이라든가 리가캠 바이오들은 글로벌리 이 링커 기술에 있어서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업계를 볼 때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뜨거웠던 화두가 바로 당뇨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요, 미국 당뇨병 학회도 있었는데 어떤 기술들이 선보였고 또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과제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한 3가지 말씀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노보노디스크하고 일라이릴리 얘기입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인크레틴이라는 물질, 새로운 물질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물질들은 되게 GLP-1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기존의 약물인데 네. 이 약물만큼이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요번에 임상 1, 2상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향후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일라이릴리 얘기입니다. 일라이릴리는 오포글리프론이라는 경구용 치료제, 비만 치료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임상은 비만 치료제 임상이 아니라 당뇨병 임상입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그 데이터를 알 수는 없지만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 노보노디스크의 경쟁 약물인 리벨서스 대비해서 2배 정도 치료 효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일라이릴리의 비마그루맙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근손실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를 치료를 받게 되면은 근육까지 같이 빠지는 네. 부작용이 있는데요. 위고비와 비마그루맙을 같이 병용했을 때 위고비 단독 대비해서 한 60% 정도 근육을 보존했다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경구용이라든가 아니면 장기 주사형, 즉 환자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그런 기전하고 그다음에 근육을 보존하는 이 2가지 방향으로 연구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빅파마들은 메시 치료제 시장 진입에 준비에 나서고 있는데요. 메시 치료제 시장은 여전히 미충족 수요가 많은 네. 상황입니다. 현재 빅파마들의 메시 치료제 개발 현황을 면밀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 마시 치료제, 기존의 내시 치료제라고 네. 한 이 분야는 시장이 엄청나게 큰데 약이 없어서 시장이 네. 열리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작년도에 약이 하나 나왔습니다. 메드리갈이라는 회사의 레즈메티롬이라는 치료제가 하나 나왔고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매출액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8년까지는 독점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할 수 없는 것은 후발주자들이 열심히 쫓아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고비라든가 또 젯바운드 같은 이미 잘 팔리고 있는 GLP-1 계열 약물이 이 메시 치료제에서도 POC를 증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열의 약물이 있는데 이거는 GLP-1과 GCG입니다. 그래서 베링거 인겔하임이라든가 또 D&D 파마텍, 그 다음에 한미약품으로부터 물질을 가지고 간 미국 머크, 그 다음에 이런 회사들이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것은 시장이 크기 때문에 데이터를 잘 내는 회사들에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크고 데이터를 잘 내는 기업들에게 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2026년도에 임상 이상 최종 데이터를 발표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이 데이터 발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 머크, 한미약품으로부터 물질을 가져간 이 미국 머크가 올해 말에 임상 이상 데이터를 발표해서요. 여러분들 한번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는 바이오 시장의 아무래도 트렌드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될 임상시험 어디에 있을까요? 네,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경구용 치료제 오포글리프론에 대한 그 비만 환자 대상으로 한 임상 3상 결과가 올해 말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관심이 굉장히 높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마그루막 근손실 방지 치료제의 임상 이상 추가적인 데이터가 아마 11월 초로 예정되어 있는 오베시티 위크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내 회사로서는 한미약품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1527호 즉 3중 작용제 이 부분은 임상 이상에 하반기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17321 비만 치료제입니다. 아마 빅파마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만한 그런 파이프라인인데요. 하반기에는 임상 1상으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네, 비만 치료제 사실 글로벌적으로도 그렇지만 위고비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위고비가 국내에 상륙했을 때 많은 소비자분들의 관심을 이끌었고 주변에 지금 사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한미약품을 좀 눈여겨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 최근에 일라이릴리가 미국 유전자 편집 기업을 최대 13억 달러에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기업인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그 미국에서 유전자 편집 관련한 그런 기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요. 유전자 편집이요? 네,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도 이 유전자 편집 그리고 세포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와중에 일라이 릴리가 버브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버브라는 회사는 심장 전문의들이 심혈관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유전자 편집 기술을 외부로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빔테라퓨틱스라는 회사로부터 기술을 가져와서요. 현재 심혈관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3개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리드 파이프라인인 102에 대해서 작년에 긍정적인 그런 임상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라이 릴리는 이 버브하고 이미 2개의 임상을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미 버브가 아주 중요한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래서 이 버브라는 회사에 관심을 굉장히 드렸는데 이제 버브라는 회사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조금 더 우리가 성장한 다음에 M&A를 당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그런 정책이 노곤노곤하지 않다 보니까 최근에 M&A를 같이 결정한 걸로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아마 일라이 릴리로서는 어떻게 보면 차세대의 경쟁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혈관 치료제의 명가인 일라이 릴리가 만약에 버브라는 회사를 놓친다 그러면 원타임으로 혈관 치료제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술을 놓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잠재적인 경쟁자이면서 또 자기 자신에게는 경쟁력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네. 그런 중요한 M&A를 이번에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의미 있는 M&A였다. 앞으로의 성장이 더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전자 편집, 미국을 비롯해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집중하고 있는 기술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내 기업들도요, 유전자 가위에 대한 연구 개발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인 게 워낙에 규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임상시험 하는 것도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좀 답답한 이야기이기는 네. 한데요. 우리나라가 유전자 가위로 원천 특허를 겨루고 있는 그 특허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이 유전자 가위로 임상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불행하게도 유전자 편집 임상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네. 예.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유전자 편집 치료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엑스비보, 즉 우리 몸 속에 있는 이제 유전자 편집을 하고자 하는 그런 세포를 꺼내서 유전자 편집을 한 다음에 다시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혈액 관련한 질환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속에 유전자 치료제를 직접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편리성이 매우 뛰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우리나라 그 체제로서는 네. 이 인비보에 대한 그런 연구가 이제 제한돼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적인 부분들을 좀 개선할 필요가 네.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비단 이제 연구자의 그런 연구 그런 자유라든가 아니면 환자의 그런 선택권 이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지 않다 하더라도 글로벌리 지금 엑스비보에서 인비보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같은 업체가 엑스비보와 인비보를 같이 연구하고 있지만 인비보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런 인비보로 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적극적인 제도와 정책 지원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 전반에 대한 산업 분석을 해주셨는데 주가 측면으로 돌아와서 상반기에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시장의 소외를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지 못했는데 하반기에 제약바이오에 대한 전략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종목을 가장 탑픽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미국하고 국내 이렇게 나눠본다 그러면은 미국 그 주요 정책 당국자들이 CGT 즉 유전자 세포 치료제에 관심을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미국의 크리스퍼 테라피틱스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국내적으로는 역시 기술 이전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기업들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리가캠 바이오라든가 네. ABL 바이오, 루닛 그리고 GI 이노베이션이든가 알테오젠 등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각각의 종목 흐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혜진 인풀바이오 리서치 대표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